안녕하세요. 강북청솔학원 전략담임 임민석입니다. 자, 지난 편에 이제 서울대 2026학년도 소집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연세대 편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표지 보시면 연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대는 진리만 있었는데 연대는 자유가 추가됐다고 여담의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은 2025학년도와 26학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전공학부, 이제 연대에서 모집단이 진리자유학부가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첨단학과 증원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대학 모집단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건 뒷페이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우수, 인문통합, 그 다음에 국제형 2단계 평가 대상자 배수가 4배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만 뽑던 생명시스템대학 생명과학부가 수시 모집에서도 선발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진리자유학부는 정시 모집에서 149명을 더 추가로 뽑기 때문에 총 264명이라는 좀 큰 모집 단위로 이제 인원을 뽑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의대처럼 순증이 된 게 아니고 다른 모집 단위에서 이제 끌어온 거라서 감소한 모집 단위가 꽤 많습니다. 경제, 경영, 전기전자, 기계공학 등 이제 인기 모집 단위 모집 인원을 좀 많이 끌어온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자전을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학생들이 결국엔 좀 인기 있는 학과로 좀 몰리는 경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 실제로 작년에 한양대가 인터칼리지 학부를 신설하면서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인기학과 위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첨단학과 증원에 따른 인공지능 융합대학 모집 단위가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 자연계열로 15명을 뽑고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4명, 종합에서 활동 우수형 7명, 기균 1명, 논술에서 3명을 뽑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신설이 되다 보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에 스마트 모빌리티와 겹쳐서 약간 이제 학생들 인원이 분산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입결도 조금 하락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요. 결과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학생들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과학부, 시스템 생물학과하고 생화학과 광역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이걸 수시 모집에서 뽑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교과 전형에서 추천형 보실게요. 자, 이제 졸업 예정자만 해당이 됩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최대 10명까지고요.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최저학력 기준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문은 국어 수학을 반드시 하나를 포함해서 2개 과목 등급합 4 이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일반은 수학을 포함하고 2개 과목 등급합 5 이내여야 됩니다. 아마 의치학은 의학계열 설명하실 때 다른 선생님이 아마 말씀해 주셨을 거니까 여기 그냥 참고해서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통합의 생활과학대학, 간혹대학은 인문 또는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공통으로는 영어 3등급 이내,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를 반드시 충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문은 수학에서 공통 플러스 선택에서 사실은 수학에 대한 선택 영역은 지정이 없고, 탐구도 마찬가지. 대신 자연계에서 이제 공통과 선택에서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탐구는 과학탐구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능 응시 영역을 반드시 요거 해당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고 응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은 평균 등급이 아니라 개별 과목 등급 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활동 우수형 종합전형인데요. 단계별 전형을 진행을 하고 1단계 서류평가 100% 4배수를 뽑고 2단계 서류 60에 면접 40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최저학력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과전형의 추천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각 파트별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역량을 학교에서 판단을 하고요. 학업적 발전 가능성 70%와 사회적 발전 가능성 종합평가 30을 통해서 100% 2단계 단계별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고 있으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종합전형 국제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단계별 전형을 진행을 하고, 처음에 주요 변경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배수로 1단계 서류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단 해외고와 검정고시 친구들은 3배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2단계 서류에서 2단계 서류로 60%, 그 다음에 면접 40%,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학력 기준이 밑에 표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고와 해외고 검정고시 기준이 좀 다른데요. 국내고 친구들은 국어 수학 중에 1개 과목을 포함하고 2개 과목 등급합 5 이내, 그 다음에 해외고 검정고시 친구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영어는 2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공통적으로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모집 요강에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글로벌 인재학부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니까 잘 읽어보셔야 되고요.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입학 시에는 세부 전공을 정하진 않습니다. 향후 전공 배정 시에 소속한 학부 내에서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단 언더우드 학부 생명과학공학 아시아학 전공 지원자는 입학 후 전공 배정 시에 각각 원래 선택했던 전공으로 자동 배정이 되니까 잘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외고, 국제고 학생들만 쓰는 전형이라 생각하기 쉬운데요.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흔히 하스라고 불리는 여기랑 그 다음에 융합과학공학부 ISE, 여기도 일반고가 꽤 합격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합격률은 낮으니까 좀 지레 겁먹고 지원을 안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자신이 있다면 소신껏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인기도 높고 난이도도 높다고 이제 유명할 정도로 다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 논술 100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논술 문제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제 보통 학교들이 인문을 볼 때 인문 통합 논술만 보는 학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까지 같이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제 보통 학교들은 이제 학과별로 혹은 뭐 계열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대는 전 모집단이 수리가 모두 들어가고 또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난이도로 느껴지고 있고, 근데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 안에서도 사실 거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전 과목이 포함되어서 논술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천하제일 논술대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 전에, 추석 전에 9월 27일 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논술을 잘 쓴다, 논리력, 창의력, 글을 잘 쓰고 수리에 대한 분석력 이 좀 좋은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지원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입결을 보실 건데, 교과 입문을 보시면 지난 편에 서울대에서 보셨을 텐데, 서울대 이제 종합 전형밖에 없으니까 교과에는 이제 연대, 고대부터 시작을 할 건데 1점 중반부터가 이제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저가 이제 뭐 1점 후반대까지 뭐 떨어지기도 하는데, 재작년에는 뭐 2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평균이다 보니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의 입결을 정확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어디가 사이트나 학교에서 공개한 입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요 정도 내신 교과 등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 지원해 볼 만 하겠다, 뭐 여기를 안정을 잡고 저기를 조금 더 상향을 써봐야겠다 라는 경우에 밑에 학교들까지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시 이렇게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계열 모집 단위 평균이랑 최저값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점 초반, 그 다음에 길게는 최저가 뭐 3점 중반, 초중반까지 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뭐 교과 등급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는 여기에 분명히 뭐 일반고 친구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 외고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서 교과 등급만 가지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특이나 종특이나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인 심화 활동들이 자세하게 잘 기록이 돼 있어야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 종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연세대학교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린 거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당연히 모집 요강을 보셔야 되고, 지난번 서울대 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만 딱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는 6장이니까 내가 위로 또 아래로 어디까지 한번 보실지, 교과로만 쓰실지 교과 종합 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다양하게 좀 지원을 해볼지, 거기에 뭐 논술까지 섞어 볼 건지 이렇게 한번 잘 보시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